반갑고요. 다 반갑습니다. 벌써 7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오늘이 주말이고 월말입니다. 여러분들 7월도 금방 또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강세 출발이네요. 강보합이 아니라 좀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미국의 GDP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부진한 결과가 좀 나왔고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기침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어제 다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는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는 상회를 했지만 좀 부진하게 나왔고, 특히 그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225포인트 퍼센트로는 0.85%가 하락하면서 26,31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4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0.43%가 상승하면서 154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12포인트 마이너스 0.38%가 하락하면서 324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에서 3대 지수 중에는 유일하게 나스닥 지수만 상승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흐름을 보면은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0.94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퍼센트로는 2.2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럴당 40.3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그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장중에 40달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배럴당 40달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폭락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렌트유, 영국산,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50달러, 1.09%가 하락하면서 43.6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GDP 성장률, 이와 같은 경제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계속 최근에 9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런데 어제는 하락을 했습니다. 온수당 4달러, 0.24%가 하락하면서 194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은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고, 온수당 2000달러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금값은 10일 만에 하락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0.4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가장 큰 원인은,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원인은 페드죠. 연준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와 같이 이제 국제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것이 연준이 이제 그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 국제금리마저 하락세로 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지표 2개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2개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예상치는 34.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제 32.9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1분기 GDP는 5% 정도 하락을 했고 이와 같이 2분기의 성장률이 32%나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GDP 성장률이 분기 GDP 성장률이 73년 만에 최하급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그렇지만 이제 연준에서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인 것은 좀 어제 증시에 좀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연준이 지금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13.31% 정도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 좀 시장의 충격이 좀 덜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또 경제지표가 보면 실업지표가 중요하다 그랬죠. 미국에서는 실업지표가 중요하다 그랬죠. 주간 실업 청구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는 145만 명 정도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부진합니다. 어제 청구자 수가 143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예상치는 145만 명이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전전주보다는 전전주 142만 2천 명보다 12,000명이 또 증가를 했다. 이 12,000명이 증가했다는 뭡니까? 실업자가 12,000명이 또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주간 실업 청구자 수가 15주 감소세를 보인 후 최근 다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뭡니까? 코로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자가 더 계속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실업자가 다시 늘어난다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 경기가 3분기에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실업지표가 좀 부진했다는 것은 어제 미국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제 업종별로 등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업종별로는 IT 업종이 0.5% 정도 상승했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0.3% 정도 상승했고, 소비자 업종이 0.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 업종은 에너지 업종이 급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한 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급락을 했고, 최근 유가가 어제 장중에 배럴당 40달러가 붕괴되면서 에너지 업종이 어제 급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재업종도 1.9% 정도 빠졌고, 금융업종도 그제는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다시 1.8% 정도 하락을 했고, 헬스케어 업종도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타가 엄청 많네요. 그 다음에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중에서 S모빌과 세브론이 큰 폭의 전종을 빠졌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S모빌과 세브론이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지금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존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알파벳, 구글이죠.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매출이 감소를 하고 EPS, 영업이익만 상회를 했지만은 지금 알파벳은 시간에서 강박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애플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애플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애플 주가가 최근 비싸기 때문에 액면 분할 4분의 1로 한 주를 4주로 이제 쪼갠다는 이야기입니다.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러면서 애플도 시간에서 한 4% 정도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대체적으로 업종들을 보면은 에너지, 은행, 산업재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 중에서는 아마존이 0.6% 정도 상승했고, 넷플릭스는 0.27 정도, 강밥 정도 보였고, 페이스북은 0.5% 상승했고, 애플은 1.21 상승했고, 구글은 0.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밥 정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종목들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보면은 테슬라가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좀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어제 테슬라는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인텔도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정선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텔도 0.17% 하락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0.6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퀄컴이 급등을 했습니다. 퀄컴이 그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 후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퀄컴이 급등세를 보였다. 퀄컴이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 우리가 말한 통신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어제 급등세를 보인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1.4%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AMD는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그래픽 칩을 생산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는 CPU, 우리 PC 사용하는 가장 중앙 처리 장치를 생산하는 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텔하고 AMD는 서로 간에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근 인텔이 안 좋기 때문에 AMD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1.9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이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보면은 이제 유럽 증시가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독일 증시는 3.4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영국 증시도 2% 후반대 좀 유럽 증시는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럽 증시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럽에도 계속 증가한 것이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고, 독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독일도 10.1%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독일 경제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이 정도까지 후퇴할지는 몰랐는데 1970년 이후, 그러니까 50년 만에 최악 상태로 보였습니다. 독일 경제 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독일 닥스 지수가 3.45%나 급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 경제 침체 우려감 때문에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나온 그 이야기들을 보면 트럼프가 11월 3일 대선을 연기하자, 또 그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 5차 추가 부양책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지난주에도 지금 협상이 불발이 됐죠. 이번 주도 또 불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의회 통과가 좀 어렵지 않냐. 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또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확진자 수가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74,000명입니다. 누적은 4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지,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진자 계속 글로벌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급등세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증권사가 S&P 500 지수가 내년에 3,500까지 간다. 긍정적인 좀 보고서 하나가 나왔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택배회사 그 피덱스나 UPS 같은 그 택배회사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이 최근 실적이 대단히 잘 나오면서 어제 10% 이상 급등세로 보이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실적 호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난 것이 좀 미국 증시의 특징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S&P 500이 뭡니까? S&P 500이라는 것은 500개 기업을 우리가 S&P 500을 500개 기업이 그 지수를 주가를 지수한 것을 우리가 S&P 5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뭐냐면은 미국의 우량 기업들을 500개를 지수한 것을 우리가 S&P 500이라고 합니다. 그 S&P 500 기업 중에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몇 개를 했냐면은 내일까지 하는 것이 192개를 합니다. 거의 그런 게 상당히 3분의 1 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미국에서는 2분기 실적의 피크를 이루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심하게 출렁거렸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경제신문은 삼성전자 이야기 좀 많이 나왔고요. 미국 경제지표 이야기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 기업들 실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투자 전략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신문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11월 대선 연기가 어떤가 그러면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우편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편 투표를 하면은 역사상 가장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을 연기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 대선 연기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그 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트럼프 혼자 연기하자는 이야기는 뭐 실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우세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 역성장을 했다. 코로나로 사상 최악의 성적을 받았다. 1분기에도 마이너스 5% 정도 했고 1958년 이후로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신규 실업 청구자 수 아까 이야기했죠. 2주 연속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주 연속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가 3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또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는 우려감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확정치가 발표됐죠. 그러면서 반도체 이익이 23% 정도 증가하면서 5조 4천억 정도 기록했다. 그 다음에 그 휴대폰 쪽에 이제 매출은 2017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휴대폰 쪽은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3분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전망을 했죠. 게임기용 디램하고 그다음에 중저가 휴대폰 디램이 계속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3분기도 실적 잘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그 디램 DDR4다 그런가 5죠. 5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된다는 이야기 좀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매출은 1조 9천억 정도 해가지고 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2,300 정도 80% 정도 증가했는데 2,300억 정도 해가지고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네이버 2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셀트론이 코로나 치료제를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한다는 이야기,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상을 시작한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가 어제 좀 급등을 보였죠. 기아차가 실적을 선방을 했고 4세대 카니발이 지금 사전 예약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452억 정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선방을 했다. 다른 세계 글로벌
안성차 업체들은 다 적자를 그리겠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도 흑자를 유지했다는 것이 또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신차 효과로 내수 판매가 급증을 했고, 최근 이제 신형 카니발 사전 예약이 신기록을 이뤘다. 23,000대가 사전 예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미국, 인도 쪽으로 판매가 회복되면서 2분기 실적을 바닥을 해가지고 3, 4분기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탄소년 그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나왔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중에서 추가 자료를 좀 요구했다는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 중소형주가 행보를 보였다는 이야기, 과거 사례를 좀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2006년도의 사례를 보면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때 삼성전자는 박스권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서서히 움직이니까 중소형주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해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직도 이제 아직 기간하고 예군 장세가 되면은 이제 이 같은 무랑주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개인화 장세가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그래도 좀 선별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GN이 주가가 최근 급등을 하면서 한국조선해양, 여기다네 현대조선해양이죠, 현대중공업이죠, 한국조선해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SOL 지금 시총을 지금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달 들어서 CGN이 116%를 급등하면서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면서 시전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이 넘었으면서 코로나가 일본이 독도에서 이제 지방으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지수 전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8월부터 주식을 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새롭게 매매하려고 최근 매드팩터로 한 340% 정도 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DBI텍도 한 42% 정도 수익을 내가지고 지금 새로운 분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비, 가족 가입비를 한 50% 정도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하고 8월달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번 매매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사이트에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입하시면은 저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저녁 7시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특별 방송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것은 종목을 어떻게 발굴했냐, 근데 제가 어떻게 발굴한 것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수요일 날은 매매 기법과 하반기 유망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신 분들은 월요일, 수요일 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시장은 좀 숨고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금요일을 보면은 항상 금요일 징크스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더라도 장 막판에 금요일 날은 보면은 약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은 전장보다는 후장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장이 전장에 좀 금요일날 보면은 강세를 보이다가 후장에 슬슬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꼭 오늘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후장이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매도는 전장이 매도가 좋아 보이고요. 미국 증시가 혼재를 보였고, 대형주와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도 상당히 지금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매물이 추려지는 양상을 보였고, 어제는 하이닉스가 좀 키맞추기 측면에서 좀 상승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이끌기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달러 약세로 예금 투자가들 매매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오늘 예금들이 좀 매도할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최근 그런데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우리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수의 향방은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분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반도체 쪽에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다음 주 8월 4일이 또 일본이 또 우리나라 2차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바이오도 최근 변동폭이 좀 확대되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입니다. 대기업들을 비롯하여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 호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아보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볼 종목은 제가 보면은 반도체 반도체 소재 종목 하나 하고 제가 휴대폰 부품업체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NF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박스권 조정을 받으다가 박스권 이탈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방막 재료를 만드는 생산하는 소재 생산업체인데요. 이 종목도 보면은 오랜만에 이제 박스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강한 좀 상승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도 수급도 보면은 기관 수급과 어제도 예군대로 기관들의 쌍크림 매수가 좀 이입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최근 충분한 박스권 조정,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더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연가라면 차트로 잘 추천을 안 드리는데요. 얘가 차트가 상당히 약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앤디포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보면은 최근 거래가 장난이 아니게 바닥권에 실린 것 같아요. 이때도 한번 실려가지고 올랐는데 얘가 장난이 아니게 거래가 실린 것 같으니까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좀 냄새가 나는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앤디포스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종목이 뭐냐면은 휴대폰과 모바일 기기에 양면 테이프를 좀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우 창 필름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인도우 필름은 자동차고 건물 유리에 부착해가지고 에너지를 효과시키는 인도우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더라고요. 회사는 내용을 보니까 뭐 적자는 그렇게 나지 않는 회사더라고요. 제가 회사 내용을 잠깐 봤는데 뭐 적자는 영업이익은 약간 적다는데 순이익은 약간 적자가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딱 그래프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져가지고 그러면은 세력들이 약간 걷지 않냐, 그런 느낌이 약간 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종목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번 마음에 들면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일요일날 또 7시에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럼 일요일날 또 시간 나시고 그러면은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아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일요일날 오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오늘 한 주 마무리되고 한 달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꼭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은 행운의 숫자 7번이나 수고 감사 한번 눌러주시고 하면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